아이스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나 하려고? 네, 그 졌다. 친구 아니야? 저기 막어. 야. 여기. 더 번호. 안 돼요. 그럼 가기. 뭐예요? 아 이거 나 아는데.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 진짜. 소영아 빨리 가라고. 이거 빨개졌어. 스타트 밀어? 아니. 네. 자 일단 오늘 수업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보니까 이승비가 프린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공간 도형, 아 맞다. 공간 도형의 정사형하고 함수선의 정리.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하면은 공간 도형은 딱히 더 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공간 좌표는 계속 안 나오는데 그래서 공간 좌표는 없고요. 공간 좌표는 다음 주에 이제 할 때는 구회 방정식을 좀 해야겠죠. 도방 프린트 줬어요. 네? 도방 프린트 줬어요. 수업도 좀 해도 돼. 아 네. 네 그거 이제 뭐 다음 주에 하죠 뭐. 네. 그래서 진도 왜 이렇게? 그 다음에 김근비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유래미 프린트 나오는 것만 하면 될 거고 오늘은 이제 김근비 드디어 나왔죠. 김근비 프린트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거 뒤에 붙인 건 다 얘랑 관련돼. 아마 너희들 학교 프린트 좀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진 않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좀 했다라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제는 52번까지가 학교 프린트고요. 53, 54 이 두 문제는 참고로 52번 문제가 고난도 문제. 그 시험범위 아니래요. 네, 권한도 안 한대요. 진짜? 응, 권한도 한 번씩 안 X 고난도 진짜 어렵잖아. 이게 2021 경북대 논술 문제거든요. 저거 공부해야 돼요. 맞죠. 아니 전북이야. 경북대. 경북대가 다 하고 방금 이게 맞아. 옛날에 그래서 마침 2020 문제도 약간 유사 문제길래 붙여놓긴 했거든요. 또 그렇게 시험범위 아니라 그러면 근데 뭐 그냥 할만한데 아무튼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53, 54도 비슷한 유형의 논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6번 편은 이제 방정식 여기 써놨다시피 타이틀로 방정식 그 다음에 86번부터는 속도가 속도인데 아시겠지만 속도가 속도 같은 경우는 직선상의 움직임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딱히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2차원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우리가 속도가 속도 같은 경우 2차원으로 가면 이제 벡터 개념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 루트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속력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본 건 뭐냐면 학교 프린트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 2차원 내용이. 그럼 수업 시간에 안 다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분은 매개 변수까지 다 했지만 속도가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직선상의 움직임만, 수직선상의 움직임만 가지고 놀겠다. 약간 이러한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추가
그 문제 프린트들도 보면은 결국에 다항식 미분밖에 없던데. 그런데 그거에 속고 그냥 다항식만 연습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거 줬어? 유무리 함수 줬죠. 그래서 유무리 함수 줬다시피 이번에도 그런 류의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좀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에 있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까지도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붙여놨으니까 이쪽 조금 힘들다 싶으면 많이들 좀 풀어보세요.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보니까 막 일단 때려 넣고 프린트까지 인쇄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한 3문제 정도가 넣지 말아야 할 문제를 넣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단톡방에 올릴게요. 근데 유무리 함수를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다항수 하는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중간 시험 범위가 뭐였지? 뭐였죠? 여러 가지 미분법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야! 그때 이거 범위로 중간 때 잘 생각해봐. 미분법 다 했지. 유리함수도 했지. 다 했잖아. 매개변수도 그때 했잖아. 그쵸? 그러하니 할 말이 없다 이거.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쌤이 프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를 뽑는 게 귀찮은 거야. 어찌 보면. 왜냐면 이 선생님 문제 프린트 그냥 어디서 뽑는다 그랬죠? 하이엔드. 뭐래? 그거는 저서라고 그랬잖아. 자기 거 자기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김경민이 친구 썼어? 진짜로? 원래 저서 한 10명씩 있어. 그래서 EBS 교재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나 소나 수능 완성 김경민이 2023년 친구 써? 버전이 있어요. 올해 나온 책. 그래서 중간고사 때부터 프린트는 전부 다 여기 있는 문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문제가 없어. 왜? 미적분엔 죄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다항함수 가지고 맹방 하려면 모든 눈 아파. 제가 돈 벌어서 돌아가 빨리. 진짜 너를 위한 온도와 습도를 다양한 맞춰주잖아. 미분법들에 대해서 했잖아. 잠깐만.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제가 미적분에서 조금 발표해서 넣어놨으니까 연습은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붙이는 문제도 제가 이 교재 다른 연도 버전에 있는 문제들로 많이 붙여놨고,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좋아하셔서 같은 아니 EBS가 수능 EBS 상담면은 수능이랑 연계해서 그 중등까지만 좋다. 오늘 시험을 좀 쉽게 내야지 좀 점수가 나오겠지? 네, 53, 54가 고난도 그 유사 문제라고. 유사 문제. 그럼 안 풀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 배고파? 네, 그러면 그 55번은 풀어야 되나요? 그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해보면은 왜냐면 방정식 관련된 문제야. 그렇네. 왜냐면 다항함수에서는 방정식 관련해서 문제가 어렵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 번쯤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 궁금한 건데 46번 이거 어느 문제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46번은 학교 프린트에는 1, 2, 3, 4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없어가지고 내가 없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거 알았어. 이걸로 없으니 당연히 못 찾지. 아 5번입니다. 아니 네. 5번 하자. 알겠나요? 네. 네. 자,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이승기의 3부선 정리부터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데다 걸어. 자, 삼수선의 정리, 삼수선의 정리 재밌죠? 자, 세 가지 다 해보면 좋겠지만 3번 하나만 가볍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 3번 조건 pH와 L이 수직이고 OH와 L이 수직이고 PO와 OH가 수직이면 PO와 알파가 수직이다.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pH와 L이 수직이고 OH와 L이 수직이면 이면 여기에서 삼각형 POH 이 POH라는 삼각형이 L과 수직이다라는 거고 이 뒤꿈치 면이 L과 수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은 L과 수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PO와 L이 수직이게 됩니다. 그럼 PO와 L이 수직인데 PO와 뭐도 수직이냐면 OH도 수직입니다. 알파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OH, L이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이 모두 PO와 수직이에요. 따라서 PO와 알파는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선이 하나의 직선과 수직이면 그 평면은 수직이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그냥 전에는 감으로 아 대충 수직이겠지 하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짝 넘겨보시면 이제 이면각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면각이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두 평면이 서로 이루는 각 그 다음 단원인 정사형을 배우고 나면 이면각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바뀌는데 이면각 단순히 두 면이 이루는 각 그래 버리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각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엄밀하게. 그래서 자,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날 때,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만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각 사이의 면 사이의 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추후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면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 꼬일치를 따질 때 정사면체 혹은 각기둥에 대해서 좀 따져봤어요. 그럼 이면각 또한 정사면체의 이면각을 한번 따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니 정사면체는 다들 알죠. 3분의 1.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코사인 세타가 알다시피 0이겠죠. 그럼 정팔면체는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더라. 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정사면체가 정팔면체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는 더해서 180도구나. 그래서 나온 문제가 정사면체에다가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정사면체에다가 정팔면체를 한 면을 겹치게 붙여버렸더니 몇 면체가 되더라? 4 더하기 8 마이너스 2 해서 원래 10면체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요 면과 요 면이 한 평면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런 게 결국 3개 있어서 실면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라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보자. 그 하나가 정12면체. 정12면체 이면각. 일단 정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중점에서 이어주고 중점에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보면은 A, B에서의 세타 값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A와 B를 모두 구해야겠죠. 자, A를 구한다. 시간의 길이를 편하게 1이라고 잡겠습니다. 한 면에서 이 길이기 때문에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형을 그려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도 X, 여기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1이고 따라서 닮음을 이용해서 X 대 1은 1대 X 플러스 1, 즉 X제곱 플러스 X는 1을 만족하는 X.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A라는 길이는 요 길이에요. 그럼 A제곱은 어찌 구하나?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피타 쓰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블라블라. 그래서 x가 이렇게 나오니까 맞나? 아, 맞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해주면은 4분의 6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4분의 5 플러스 2루트 5가 되겠죠. 이게 a제곱이에요. 그럼 a제곱 구했으니까 b를 구해야 돼요.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오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한 면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니까 b는 그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했던 x 플러스 1의 제곱, 즉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b제곱을 가지고 b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를 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2a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면각을 정다면체 같은 경우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 문제는 이면각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더라고. 문제 난이도도 소소하고 8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는 정사면체하고 사각볼이 나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발 마음껏 편하게 덧셈 정리 같은 거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너희들은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덧셈 정리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났더니 넘기면 이제 정사형이 나옵니다.
정사형은 뭐 제가 할 얘기는 특별히 없고 다만 이러한 증명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왜 넓이조차도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가에 대해서 삼각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카발리에리 원리 이거 가끔 보면은 과거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로 약간 단골 손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카발리에리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문제까지도 해설을 다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는 정사형과 관련된 학교 프린트 문제죠. 약간 이미 풀어본 문제들이 아닌가. 이미 왜 이 문제들 다 추가 과제라고 해서 2회차, 3회차 때 줬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는 공간 좌표보다 일단 공간 도형 먼저 풀어라. 그 공간 도형에서 풀어왔던 문제고. 네. 학교 프린트에 넣었지만 그래도 요거는 2번, 3번 정도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21번부터 한 10문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22번만 하더라도 그냥 탁 하고 내려놓으면 22번을 계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본 기억은 있는데 또 풀으라 그러면은 뚝딱뚝딱 못 푸는 문제가 23번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23번 보시면은 맞아 이거 1대2 내분 아 이거 어떻게 풀었지 또 생각 안 나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의외로 너무 간단했던 문제가 26번 문제 26번 문제 B에서 EF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었더니 그게 바로 B에서 이은 수선의 발과 동일하더라. 다 좀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28번이나 29번도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별로 푸는 시간을 안 가질 거예요. 응? 내가 앞에서 잘 안 풀 거야. 얘들 이거 내가 앞에서 풀면 지루해하잖아. 끙끙끙끙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 그래서 공간도형 29번까지 그런 문제고 30번부터는 꺾이는 거. 특히 31, 32, 33 같은 경우는 익숙한 이런 문제들 보면서 뭐가 아 진짜 필수구나. 아, 공간지각 능력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기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기하 같은 경우 시간 투자를 수업 시간에도 좀 덜 하는 편인 건 아무래도 기하는 좀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방학 때 기하 공부 많이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 학기 내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학 때 미적분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미적분은 언제나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근띠 문제로 유희를 즐겨봅시다. 혹시나 공간도형에서도 선생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30페이지부터 있는 김근띠 미분의 활용, 김근띠 미분의 활용 같은 경우
이번 프린팅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이런 게 수능형 문제구나 싶을 거예요. 그래 그냥 담백한 정석 문제랑 또 이런 수능형 문제는 약간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다항함수만 있어서 이렇게 막 일단 다 풀리겠지 라는 느낌이 좀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부등식하고 속도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34번은 굳이 할 필요 없다 판단되며 35번 그리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a가 아닌 점을 b가 fb라 하자 라고 되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화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자 마이너스 1,1에서 즉 f'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림대로 기울기가 1이구나. 자 y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1이야. x 플러스 2라는 접선의 방정식. 그렇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만날 때에는 이게 경험 없는 친구들이 일일이 열심히 인수분해를 해보는데 몇 번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아 접선이지 마이너스 1이 중근이지 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는 자연스럽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거기 b의 좌표는 x 좌표가 2가 쉽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낼 거고, 이때 a, b, pk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요따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a와 p, pk를 잡을 때는 이 친구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pk가 접선의 기울기가 1,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pk를 찾아내면 됩니다. 즉, 이 3x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x는 뿔과 1 중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pk는 좌표가 1, 마일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이때 사각형 AB, PK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실수 전체 집답에서 정의된 함수 fx. 참고로 과제는 어떻게 넣어놨냐면 학교 프린트가 그 해당 단원 30여 문제 중에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에는 그냥 30문제를 통째로 다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이거 프린트에 있던 건데 하면서 풀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과제하면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 뭐야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 3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 역함수 얘기 또 나왔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조 증가 혹은 간조 감소 쭉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렇다 그러면 f'x가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 이하라는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3x제곱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항상 0 이하가 되겠죠.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가 항상 0 이하라고요. 무슨 얘기? 이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기 딱 좋으니까 판별식이 0 이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9a가 0 이하 a는 마구 0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모든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9개라고 쓰지 말고 답만 10개라고 잘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공간도형 문제 재밌죠? 그죠? 재밌어? 기본적으로는 좀 공간도형 문제 하나 풀어볼까? 아까 얘기했던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이거를 또 숫자만 바꿔가지고 낸 학교를 봤는데 여전히 대상이 있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기하 중학교 때 하던 그런 기하를 할 때는 문제를 풀 때 약간의 전략과 거기에 이제 꼭 필요한 게 보조선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하죠. 공간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형도 무언가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보시면은 삼각형 AMNA 삼각형 PAM으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AM이라는 거는 이 ABM을 적었을 때 이루는 각 세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PAM을 거꾸로 이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냐면 점 P에서 AMN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그러면 Q라고 그랬을 때 여기 Q라고 한다 그러면 자 삼각형 PAM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삼각형 QAM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러하니 그 세타를 구해서 어떻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모두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원하는 AMN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얼핏 봐도 이 PAM이라는 거는 ABM의 넓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어찌어찌 구하면 몇 분의 몇인지만 알면 구할 수 있겠구나. 얼핏 봐도 4분의 1이네요. 전체 4분의 1인 게 보이니까 구해지겠구나. 그렇다면 결국에 QAM에 해당하는 넓이가 몇이냐, 즉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도형, 특히 이렇게 좌우 대칭인 이런 형태의 입체도형은 반으로 쪼개는 게 제맛이에요. 여기 P에서 내린 Q, A, C 이 단면, 반으로 쪼갠 단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C가 아니라 거기 MN의 중점이니까 뭐라고 잡을까? L이라고 잡아볼게요. MN의
여기가 L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길이를 다 알아야 될 텐데 PA의 길이는요. PA, AB의 길이가 되고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4, 4, 4.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 봐도 정사각형 2개 붙여놓은 거니까 요렇게 자르면 4, 요렇게 하면 2루트 3, 전체는 4루트 3의 절반인 요만큼이니까 요 길이는 3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L은 CL이에요. PL의 길이는 결국 CL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다 됐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AQ의 길이에요. AQ의 길이를 알아야 이 넓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전체 넓이는,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다 구할 거야. 4분의 루트 3 A제곱인 4루트 3 곱하기 2에서 8루트 3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저기에 있는 삼각형 PAM, 즉 삼각형 BAM. 자, 8루트 3에 4분의 1이니까 2루트 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MN의 넓이 볼까요? 삼각형 AMN은요? AMCN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인 4루트 3이니까 그 4루트 3에 다시 4분의 3이 3루트 3이 돼요. 오케이, 이제 구해야 될 건 다 구했으니 이제 AQ의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해봅시다. 여기서는 뭐 전략이라는 게 딱히 필요할까?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3분의 4, 4, 16, 27, 마이너스 3, 45,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되니까 AQ의 길이가 나오네요. AQ의 길이는 4 곱하기 9분의 5 루트 3, 이제 9분의 20 루트 3입니다.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합쳐주면 여기는 삼각형 AQM의 넓이는 일단은 요렇게 해서 요 ACM에다가 AC분의 AQ를 곱해주는 형태로, 이제 AMN이 필요가 없긴 한데 아무튼 AQM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전체 4분의 1인 2 루트 3에다가 곱하기 AC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Q 습사 9분의 10 루트 3이다. 오케이. 이 친구가 9분의 10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 루트 3이야. So 코사인 세타가 9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들어갈 값은 AMN에 해당하는 3루트 3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9분의 15 3분의 5루트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더라. 잘 틀었네, 에어컨. 그치? 요거 여기도. 그래. 춥진 않, 추워? 아.
이거 더 많아. 얘는 뭐야? 착한 일을 한 거 같아. 도대체. 아 아마 11월 달에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일일지도 몰라요. 12달까지 키우잖아. 12달. 이렇게 공간도형 한 문제를 풀면 또 이렇게 있어요. 승현이? 코로나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복귀 그냥 치킨. 자다가 진짜. 승현아 빨리 치킨 먹고 싶어요 해. 자, 아, 뭐라고 했어 근데? 아, 지현이가 말했어? 2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오늘 다 받았는데 조용. 익숙해야 돼요. 공간도형 문제들은.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썼는데 그리고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인식 차이 나는데. 저렇게 왜 있어 승현아 빨리 치킨 말해. 자, LG가 하나, LG가. 뭘 배불러 승현아. 장에 구멍 뚫어줄까? 아, 싫어요. 나 진짜 배고픈데. 자, 시험 일정은 나왔어? 나온 거 아니야? 아. 시험 범위라는 십장인가? 하루에 세 과목에서 일정도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세 과목 두두두두. 야, 3학년만 우리 11과목이잖아. 11과목이네 그렇네. 여성이 아니지 강사야 왜 어그로 끌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다른 애가 알지. 아 그래? 십장인이네. 4학년도 나왔어? 뒤져라. 나도 4학년이 안 와야 네? 학원생들이 과거 생활의 꽃은 3학년이죠. 아니요? 그렇죠 전 엄지라가 되기 싫어요. 생활을 해보지 않고서는 대학 잘 가. 영어학을 준아, 원할 수 연대 없어요. 생공과학. 논술로. 어디 갔다고? 누나 연대 생물공학과. 이게 자, 어민인가? 역시 엄시는 뭔가 29번 보도록 특별해. 할게요. 혹시 문제 같은 경우 뭐 안 해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한번 보면 해보니까 잘해. 해보니까 잘하는데. 야, 그러면 왜 나와? 맞긴 해. 맞아. 자, 삼각형 ABC 삼각형 ABC는 거기 잘 보시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가 완전 2, 알죠. 3인 직각 감사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시는 이준하고 놀고. 야, 조용히 해. 사람들 자. 없다 나 없다. 자, 점 5에 대해서 ABC를 대칭 시켜서 만든 삼각형 DE 대칭이라기보다 이제 5를 지나게 그래서 부하의 교점을 만든 DEF. 쌤 근데 저 궁금한 거 네. 그 공간 도형 문제 있잖아요. 네. 저 문제는 그러니까 특히 유별나게 여러 학원이 겨울 방학부터 썼던 것 같은데 네. 어디서 퍼오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아 모의고사에서 퍼오는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벡터를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벡터를 너희들이 개정된 걸 배우면서 평면 벡터만 배우잖아요.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 공간 벡터까지 모두 포함한 기백이라는 과목은 쉽게 얘기하면 수학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언어였어요. 정말 약간 수학 밖의 또 수학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은 30번 이제는 뭐 선택 과목으로 다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30번하고 21번이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29번 여기 구성에는 꼭 기하 문제가 들어갔어. 기백 문제가.
공간도형. 그만큼 공간도형은 학생들에게 약간 신선한 충격을 주는 좋은데? 그런 문제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올해 나온 2022년 모의고사 문제들도 또 한번 쓱 살펴보면서 좋은 문제들은 또 더 풀어봐야 되죠. 2차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수능 수학 어땠어요? 안 풀어봤어요. 네. 목요일부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시간 맞춰서 보던데. 그런 사람 있어? 동생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약간 연례 행사 같은 거죠. 왜 지금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수능 보면 그 다음날 1학년, 2학년들은 모여서 똑같이 수능을 그대로 봤어요. 그 시험 그대로. 요즘은 당일날 못 걸려. 국어가 12시에 떠가지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학교를 아예 쉬어버리잖아. 40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학교 차원에서 그냥 봤어. 근데 과학권도 봐요. 응? 쌤 과학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야 수능 봐야 돼. 네? 수시 뭐 그때는 아, 수시 최저. 아니 최저가 아니라 네? 그때는 수능 필수였어. 아 진짜요? 네. 수시가 없었지. 아 수시가 있었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시가 진짜 몇 장 안 나와요. 한 학교마다. 학교마다 서울대 쓸 수 있는 그게 쓸 수 있는 그 인원 제한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게다가 진짜 서울대는 항상 뭐가 들어가? 내신이 들어가. 니네 내신으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얘기하는 건 거 뭐냐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쪼개는데 일반고 애들이랑 내신 경쟁을 해서 이기겠냐고. 어림도 없는 거야. 족박으로 왜 비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비교 내신제라고 해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눴었어요. 쌤 거기 깔끔하게. 너무 쌤 괜찮죠. 가보면 지금 영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수능 안 하는 12 반지름사 맞죠? 자, 아마 여기저기에서 풀면서도 그래도 접근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를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뭐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OABC라는 이 도형을 보고 이 도형과 구화의 교점, 구화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EF의 대칭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x, y라고 했을 때 요 AXY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DEF의 OBC로의 정사형 넓이나 AXY를 OBC에다가 정사형 시키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평행하거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 입체 도형에서는 심층 탐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악센트가 좀 큰데요. 아니요. 악센트가 뭐? C의 악센트가 좀 강조됐다고. 제가 막 얼굴 팩트로 밀어도 미안해 빨리 자. 야 우리 제갑이 요즘 많이 사람됐어. 자꾸 건들지 마. 원래 사람은 여기 네, 그 희성이랑 1학기 때 희성이는 잘 이게 맞지? 희성이는 이제 희성이 암 걸린 거 알아요? 아이고 아난안 걸린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희성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처음 봤을 때 나 암이다? 이러는데 왜? 근데 희성이 돼버리는 거 알아요? 스스로 막 두상 예쁘다고
나중에 스님 할 거라고. 첫날만 만지지 말라고 그 다음날부터 만져보시고. 아 머리 밀었어? 네, 그 머리에 뭐 염증 나서 레이저 시술을 네. 해서 근데 애기 됐어요. 애기. 아이고. 두상만 애기. 너도 해줄까? 아니? 네, 그래서 XY가 중점이라는 걸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이 AXY를 OBC에다가 정사형시키기 위해서 자, 그 각도를 구할 건데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은 공간 도형은 반으로 쪼개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쓱 잘라줘요. 쓱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저희 옆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5a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3, 2루트 6, 그리고 여기는 루트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조금 그려줘야 느낌이 확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교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어떤 거냐면 AXY를 OBC에 정사형시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고 나면 요 넓이에다가 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2 루트 6 그러면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세타 이럴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쉽게 우리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루트 6, 즉 루트 5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의 2배가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2알파예요. 마음껏 쓰시라고요.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3의 2배에서 어머 이렇게 쉽게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5분의 1 그리고 AXY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XY 자 AX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중점이니까 2루트 3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도 2가 되고 XY는 이거의 절반인 루트 6이 될 겁니다. 쓱쓱쓱쓱 2분의 루트 6 자 제곱하면은 4분의 6 2분의 3 4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 2분의 루트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루트 15, 2분의 루트 15 2분의 루트 15 따라서 10분의 루트 15가 되고 그래서 알고 보면 거기에서 제곱해서 100을 곱하라고 되어 있죠. 제곱해서 100 곱하면 15가 되겠죠. 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1000원짜리 배우가 공민 아저씨. 거기에 115라고 나와.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때요? 115. 그게 공간으로 재밌었나 모르겠네. 공간도 재밌어. 그냥 김근디 미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아니 내가 두 문제 정도 했더니 아니. 다들 이렇게 조용하길래 선생님, 네 다시 넘어갈 건데 금민띠가 설명을 너무 못해요. 아니 이게 자꾸 영상 안 돼. 아니, 영상에- 다시 할게요. 아니 영상에서 수정만 5번을 해요. 아 제가 오해했네.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거는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너희들은 안 본다는 거잖아요. 저 봐요. 아 김근디 수능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금민띠가 그 프린트를 준 다음에 답지를 따로 안 주고 답도 안 알려주니까 맞아. 영상을 보라고 하거든요. 관광지적으로. 근데 학원까지 기다리기 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쌤 프린트를 봐야 되니까 봤거든요. 아니 씨. 나중에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못 가르쳐요.
빨리 사업해야 네, 교수님들이 티칭을 참 못해. 참 힘들어.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너 나중에 내 요식업에서 미식가에 가가지고 자, 언제나 제일 멍청한 건 재물포예요. 재물포. 재물포가 뭔지 알죠? 한때 거 유행하던 아니에요? 줄임말인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공식 재밌어. 응? 아니 그 학교생 아, 지금 2학년에 또 승주가 중간고사 보기도 전에 선생 하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어디 간 건지 사라져가지고 저희 학교 쌤도 곧 사라져요. 누구? 퓨처 그거 아니래. 아니야? 아니래. 그냥 뭐야 쟤? 방식이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규철이가 직접 지네 반한테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그래? 유네미 말고 아니, 그 잠깐 아니 내가 어제 이번 애들 만났는데. 세선이라는 선생님이 원래 있었는데 선생님이요. 대답이 정말 진짜 정신이가 가요. 뭐라고? 됐어. 아니지 오히려 좀 이렇게 생긴 마스크 있잖아. 왜 연락커 보고 아 이거 내 갑자기 걱정하죠. 사라졌네. 그거 기철이가 가르치는 미용바로. 거 아니 기철이가 좋댔잖아 그러니까 좋댔다고. 빈자리를 어떤 선생님을 또 요새 선생님 구하기 힘든가 봐. 방식이 단가 좀 바뀌어줘.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빈자리를 채웠는데 계산 안 해도 돼. 이반 정석이 대터로 정년 진짜. 퇴임하신 분을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부담이 얼마 전에 학교 프린트를 봤는데 잘 보니 어떤 자국이 보이냐면 종이에다가 문제 이렇게 폴로 묻힌 다음에 아 와. 그걸 복사했어요? 스캔한 그런 티가 나는. 치졸하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거. 아니 나이가 되게 많으셔. 서해서. 왜 그래? 혜성이는 수업하는 게 기적이야. 그건 모르겠네. 아니 수업가에서 와서 나눠 먹지 않아. 서해서 머리카락은 모발이 조금 자라도 비치지는 자. 않는데 김금희는 비쳐. 그게 그냥 없는 거라고. 자, 하나 더 하고 조금 쉬어보도록 할게요. 금이 내가 보기에 자, 이번에 오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양의실수 a의 최소값은 2이고 음의실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요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ax a 플러스 1 가끔은 이런 걸 이용해서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승주. 승주. 그런 거를 다시 이제 함수를 설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미분 가능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게 수능형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a가 0보다 크다면은 여기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 그러면은 f'x가 그 범위 내에서는 0보다 작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 양의 실수 a의 최소 a가 0보다 클 때에는 2이고 그 다음에 음의 실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fx는 열린 구간 m,n에서 감소하더라. m,n에서 감소한다라는 건 f'x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n-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f'(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고 차익에서 0보다 큰 아래로 블록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즉 f'x가 a에서 a 플러스 1 사이에 a가 0보다 큰데 그럼 f'x도 그 범위에서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최소가 2다. 최소가 2. 여기가 2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에는 a 플러스 1 이게 a가 0보다 작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 안 한 채로 그냥 이거였다라 그러면은 정말 생각하기 너무 편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설정을 해줌으로써 약간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자, 이걸 만족하는 최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자, 그 얘기는 만약에 fx에서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진다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진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있다. 거기서 더 작아진다면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더 이상 a 플러스 1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는 항상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 미만일 때 쏘리 이하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 이하다. 그럼 a는 일단 음수고 그럼 f'x는 플러스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질문 들어갑니다. 이지선다. 우리가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2일까?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야? 뭐 하는 거야? 순서가 맞대요. 이게 지금 f'x 그래프인데 저거 마이너스 3 맞아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어떤 거를 너희들에게 조금 생각해보게 하는 거냐면 이 구간 a와 a 플러스 1이 여기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그 시점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냥 자기 딴에는 약간 머리 쓴다고 최소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딴에는 좀 다른 애는 틀리겠지? 나만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다고. 그런데 특 지가 특. 그쵸 어렵죠 시험 이거. 끝나고 단거 쳐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면 즉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 구간에 플러스인 f'x가 플러스인 부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 포함된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쓱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최소가 2라는 거. 최소가 2. 최소가 2라는 거는 2보다 큰 a에 대해서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f'x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야. 만약에 1이 되면 안 돼.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이 최소값이 1로 바뀌었겠죠. 만약에 여기가 3이었어 봐. 그러면 2에서 3까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해야 해? 안 하잖아. 그거야. 그럼 이 최소값 A가 A의 최소값이 2를 가져가려면 요 지점이 2여야 된다. F 프라임 X 이건 Y F 프라임 X 그래프거든요. 2차 함수잖아요. X가 있는 그렇죠. X 절편. 그래서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빠르게 캐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열린 구간 MN에서는 감소한다. 2와 마이너스 3의 차이기 때문에 5구나. 최소는 A 값이 최소는 A가 2일 때 최소는 됐어요. 그렇죠. A의 최소야. 이게 깨닫고 나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진짜 뭔가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선생이면 이런 거 문제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요. A 플러스 1을 A 플러스 2로만 바꾸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2하고 마이너스 3에서 저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 거야. 제가 막 그 표정 한 번만 다시 해줘. 그럼 그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못생긴 표정. 말이 많지. 그거 아니야? 김재준이랑 영통이 있지. 그거 어떻게 바뀌던 거